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역사에 관심 없는 분들이라도 한 번쯤은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마는 고대의 대제국을 건설하였고 로마의 영토가 가장 컸다고 알려진 서기 117년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절에 로마는 서쪽으로는 이베리아 반도 전역, 동쪽으로는 아라비아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가졌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번성하여 지금까지도 로마에는 피사의 사탑, 콜로세움 등 많은 건축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마도 별 볼 일 없는 시기가 있었다고 알려주는 격언이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입니다. 어떤 화려하고 거대한 것도 그 시작은 작았다라는 의미로 격려의 말 혹은 의지의 말 때로는 꾸준함을 강조하는 말로서 여러 의미와 여러 상황에서 사용되어 온 경구로 로마인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로마는 늑대 젖을 먹고 자랐다고 알려진 쌍둥이 로물루스와 레무에 의해 건국되었습니다. 어느 국가나 건국 신화를 갖듯이 로마도 건국 신화를 갖는데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트로이의 영웅 아이네이아스로부터 찾습니다.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의 사위인 아이네이아스는 트로이가 함락될 당시 탈출에 성공하고 로마 땅 인근에 정착합니다. 아이네이아스는 당시 그 땅의 왕의 마음에 들어 사위가 되고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스카니오스는 정착했던 땅을 떠나 새로 알바론가라는 도시를 세웁니다. 로마인들은 기원전 753년에 로마를 건국한 것은 로물루스이고 로물루스는 트로이에서 도망쳐 나온 아이네이아스의 후손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와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트로이 함락이 기원전 13세기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이에 공백을 메꾸기 위해 꾸미는 적이 있다고 작가님은 말합니다. 그렇게 공백이 메꿔지고 기원전 8세기 알바 론가의 왕이 후계자 없이 죽자왕의 동생은 왕위에 오르고 전왕의 딸인 조카가 후사를 낳지 못하도록 무녀로 만듭니다. 그런데 왕녀가 강가에서 잠깐 잠든 사이 왕녀에게 반한 마르스 신이 지상에 내려와 사랑을 나누고 로물루스와 레무스를 잉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왕녀는 감옥에 갇히고 쌍둥이는 바구니에 담아 테베라 강가에 흘려보내는데 바구니 안에 쌍둥이를 발견한 늑대가 젖을 주고 우연히 지나가던 양치기가 두 아이를 발견하면서 두 아이는 살아남게 된다고 합니다. 장성한 두 아이는 알바론가의 왕에게 복수를 성공하지만 알바론가가 정착하기에 좋지 않다고 여겨 지금의 로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로마가 건국될 때 큰 세력을 갖고 있는 두 세력이 있었는데 하나는 북쪽의 에트루리아인이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의 그리스인이었습니다. 에트루리아인은 방어에는 완벽하지만 발전을 저해받기 쉬운 언덕을 좋아했고 그리스인은 통상에는 편리하지만 자칫하면 적의 존재를 잊게 만드는 바닷가에 도시를 세웠고 방어가 불완전하지만 발전하기 좋은 곳에 도시를 세운 로마는 두 세력에게 큰 매력을 주지 못했고 초기의 로마는 입지 선정 덕분에 두 세력의 견제를 받지 않고 뻗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건국왕 로물루스는 권력을 왕과 원로원과 민회가 나누어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왕이 세습이 아니라 민회의 투표로 선출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왕은 종교 제휴와 군사 및 정치의 최고 책임자이고 원로원은 100명의 장로들로 구성되어 실권 없이 왕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민회의 승인 없이 왕이 임명하였습니다. 민회는 왕과 정부 관리를 선출하였지만 정책을 위반할 권리는 없었고 정책을 승인할지 거부할지 정하는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건국 당시 로마에는 여자가 없고 남자들만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로물루스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이웃에 있던 사비니족을 축제에 초대하고 사비니족 여자들을 강탈합니다. 축제에 무기를 소지하지 못하고 온 사비니족 남성들은 저항하지 못하고 로마에서 쫓겨나고 자신들의 딸과 동생, 누나를 되찾기 위해 로마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강탈되었던 사비니족 여성들은 자신들을 아내로서 존중해주는 로마 사람들의 태도에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남편과 가족들의 전쟁을 반대하고 둘 사이를 중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로마는 사비니족과 통합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지금도 신랑이 신부를 안아들고 신방 문턱을 넘는 풍습이 있는데 이 사건 이후 전해 내려온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는 사비니족에게 완전한 시민권을 주었으며 원로원 의석을 제공하였습니다. 로마는 사비니족과 대등하게 통합되었고 서로의 왕권을 인정해 왕도 두 명이 되나 이후 다른 민족과의 전쟁 중 사비니족의 왕이 죽으면서 로물루스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로물루스는 로마의 기본 전술부대로 유명한 백인대를 만든 왕으로 전해집니다. 로물루스는 군대 열병 중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번개가 치자 사라졌다고 전해지는데 일간에서는 서로의 세력이 암살했다는 설도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이 신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로물루스의 다음 왕은 사비니족의 누마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는 로마가 사비니족과 완전한 통합을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역사가 리비우스는 자신의 저서 로마사에서 누마의 업적을 소개할 때 왕위에 오른 누마는 법과 풍습을 개선하여 그때까지 폭력과 전쟁으로 기초를 쌓은 로마의 건전함을 주고자 했다고 평했습니다. 누마는 제2기간 동안 전쟁 없이 내치와 행정에 집중하였고 시민들을 각종 직능별로 구분하고 달력을 개혁했으며
종교를 개혁했고 신관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로마의 신관들은 전임 신관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 신관이 입는 토가를 걸치고 자주 혼자 숲속에 틀어박힌 누마를 보며 누마가 님프들을 통해 신과 소통한다고 여겼고, 누마는 43년 동안 로마를 다스린 뒤 님프들의 마중을 받으며 평온하게 저 세상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누마가 죽은 뒤 3대 왕으로는 툴루스 호스틸리우스라는 인물이 선출됩니다. 툴루스 왕은 라틴족의 발상지로서 로마인에게는 선조의 땅이기도 한 알바론가를 공격해 차지합니다. 이때 알바론가의 사람들은 로마로 강제 이주 당하지만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퀴틸리우스, 세르비우스, 율리우스 같은 알바론가의 유력한 가문들이 로마 귀족이 되었고 대표자에게는 원로원 의석이 제공되었습니다. 율리우스 가문에서 나중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태어납니다. 툴루스 왕은 32년간 로마를 통치하고 벼락을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4대 왕은 앙쿠스 마르티우스입니다. 누마의 외손자인 그는 주변에 남아있는 사비니족과 라틴족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는 25년 동안 제위했는데 제위기간 동안 몇 가지 사업을 완수했습니다. 첫째, 테베레 강에 처음으로 다리를 놓았습니다. 두 번째, 테베레 강 어귀에 있는 오스티아를 정복했습니다. 오스티아 정복으로 로마는 지중해를 마주보게 되었고 염전 사업을 손에 넣게 됩니다. 로마의 5대 왕은 타르키니우스 프리스쿠스이다. 그는 앙쿠스가 왕위했을 때 이주한 에트루리아인이었습니다. 혼혈이었던 타르키니우스는 폐색적인 에트루리아 사회에서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로마로 이주해왔습니다. 타르키니우스는 최초로 선거운동을 한 로마인이었습니다. 타르키니우스는 왕으로 선출되기 위해 로마 전역에서 연설을 하고 자기한테 표를 던져달라고 시민들을 설득하며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타르키니우스는 37년간 제위했는데 그는 제위기간 동안 원로원 의석을 200명으로 늘리고 그는 로마의 7 언덕들 사이에 있던 습지대를 개발합니다. 지하수로를 공사하고 배수구를 만들었으며 지하수로 위를 돌로 포장하였는데 훗날 이곳들 중 하나가 로마의 심장부라고 부르게 되는 포rum 로마노 혹은 포르 로마노가 됩니다. 그는 치세기간 동안 인기가 날로 높아졌으며 세르비우스라는 인물을 사위로 맞아 총애합니다. 왕이 되고자 했던 선왕 앙쿠스의 두 아들들은 세르비우스가 타르키니우스의 추천을 받아 왕이 될까봐 타르키니우스를 암살하는데 타르키니우스의 부인이 세르비우스에게 어서 왕위에 오르라고 알려주면서 세르비우스는 원로원 결의만으로 왕위에 오릅니다. 그렇게 로마의 6대 왕은 미네의 선출 없이 세르비우스 툴리우스가 즉위합니다. 로마의 6대 왕 세르비우스 툴리우스는 로마 전체를 에워싸는 성벽을 건설하고 세제를 개편합니다. 투표권을 가진 시민이 병역의 의무를 짐으로써 세금을 냈던 고대를 생각했을 때 세제 개편은 군제 개편이었으며 선거제도 개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최초로 인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는 44년 동안 로마를 다스립니다. 세르비우스는 자신의 두 딸을 선왕 타르키니우스의 아들들과 결혼시켰는데 서로 성격이 다른 사람들끼리 결혼시켰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성격을 중화시키길 기대했던 세르비우스의 생각은 최악의 결과를 낳는데 성미가 드센 왕녀가 성격이 온순한 남편을 사사건건 무시하였고 자신과 성격이 비슷한 제부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성격이 온순한 두 사람이 급사하는 일이 발생하고 성격이 드센 두 사람은 재혼합니다. 이 왕녀는 자신의 남편 타르키니우스에게 왕이 되라고 부추겼고 타르키니우스는 자신의 세력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원로원에서 세르비우스를 모함하고 폐위시킬 것을 촉구했고 이 소식을 듣고 온 세르비우스를 원로원에서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암살자를 시켜 암살을 시도합니다. 이 암살은 실패하지만 세르비우스는 자신의 딸 툴리아가 모는 마차가 덮쳐 죽게 됩니다. 그렇게 로마의 7대 왕으로 5대 왕의 아들 거만한 타르키니우스가 즉위합니다. 7대 왕이 된 타르키니우스는 세르비우스의 장례를 금지하고 선왕파 원로원 의원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는 미네의 선거도 원로원의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왕위에 오릅니다. 그 후에도 줄곧 그는 원로원의 조언을 청하지도 않았고 미네의 찬반을 묻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그를 뒤에서 거만한 타르키니우스라고 불렀습니다. 타르키니우스에게는 섹스투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섹스투스는 친척인 콜라티누스의 아내 루크레티아를 짝사랑했습니다. 결국 섹스투스는 루크레티아를 강간하고 루크레티아는 로마에 있는 아버지 루크레티우스와 전쟁터에 있던 남편 콜라티누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루크레티우스는 발레리우스와 콜라티누스는 유니우스 브루투스와 함께 달려왔고 루크레티아는 자신에게 생긴 일을 얘기하고 자결합니다. 루크레티아의 유해는 로마로 운반되어 포로 로마노의 연설대에 안치되었습니다. 브루투스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왕과 그의 일가를 로마에서 추방하자고 제안합니다. 브루투스의 의견에 찬성한 민중은 민병대를 결성합니다. 전쟁터에 있던 타르키니우스는 급하게 로마로 돌아오지만 굳게 닫힌 성벽 앞에서 추방되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는 결국 에트루리아로 망명합니다. 거만한 타르키니우스의 치세 25년 만에 로마의 왕정은 끝나고
임기가 1년인 두 명의 집정관이 통치하는 공화정이 시작됩니다. 왕정을 회복하려는 거만한 타르퀴니우스와 몇 차례 전투가 이어지지만 로마는 공화정을 정착시킵니다. 로마의 공화정 시기는 민권이 점차 강화되어가며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던 12표법, 리키니우스 법 등이 제정됩니다. 그러면서 로마는 전쟁을 계속 치르는데 산악민족 삼리움족과 켈트족의 침입으로 고생합니다. 삼리움족은 산악 지형으로 인해 로마가 공격한 전쟁에서 고생했다면 켈트족은 도시 로마를 점령해서 로마에게 큰 타격을 입힙니다. 이 켈트족이 로마어로 갈리아인입니다. 갈리아인들의 공격에서 회복한 로마는 이탈리아 남부의 그리스인들이 세운 도시를 공략합니다. 이때 병법의 천재라 불리는 피로스 왕과 전투를 치르는데 로마는 이마저도 승리합니다. 로마는 북쪽에 갈리아인이라는 위험 요소가 남아있긴 했지만 이탈리아 반도의 대부분을 통일하게 됩니다.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할 수 있었던 요소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로마는 패전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진 패장을 죽이거나 벌을 주는 다른 민족과 나라들과 다르게 로마는 패장이 진 이유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여 다시 전투에 임하게 하였습니다. 둘째, 로마는 패전국에 관대했으며 로마 내의 모든 관직과 시민권을 개방하였습니다. 로마는 주변의 민족들을 폭속시켜가면서 흡수하기보다 라틴 동맹이라는 동맹을 맺는데 로마로의 이주를 원할 경우 로마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개방적인 로마의 태도는 로마의 발전에도 기여했을 뿐 아니라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데 일조합니다.